네, 20년째 한결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몸짱 의사로 유명한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영균입니다. 저는 몸짱 의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 네,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저 사진 딴 사람 사진 갖고 아,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제 맞고요. 네. 저게 지금 한 15, 16년 전? 체지방이 한 얼마 정도 됐을 저 때 때예요? 한 11, 12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세요? 지금도 한 13 정도? 네. 그 거의 변화가 없으시네요. 1년 365일 네. 항상 다이어트 중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이제 다이어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먹을 게 넘쳤던 시기? 산업혁명? 다이어트의 어원은 네. 디아이타라고 네. 이제 그리스어부터 이제 시작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디아이타라는 거는 체중 감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네.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생활 아. 양식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사실은 이제 마른 사람보다는 살찐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훨씬 많다. 라면서 이제 운동과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실 다이어트가 이제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면 네? 믿어지시나요? 진짜요? 네네. 이게 바로 갑옷 때문인데요. 영화 300 보셨죠? 안 입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살이 찌면 약간 좀 이렇게 배척되는 그런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갑옷에 몸을 강제로 맞추면서 강제 다이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몸매 괜찮은 한 명 딱 세워놓고 네. 갑옷 뜬 다음에 너희 다 맞춰라 이런 분위기였었나 봐요.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이 음식을 통한 최초의 다이어트는 네. 1556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되게 옛날이에요. 네, 그래서 원조 다이어터라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귀족 루이지 코르나로라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일 300에서 400g의 음식을 섭취하고 포도주는 이제 2잔만 마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 남성의 권장 섭취량이 하루에 한 2,500kcal라고 하게 되면 코르나로는 약 한 2,000칼로리 미만으로 섭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폭음폭식으로 사실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30, 40대.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절제된 그런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이제 10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102세면 네. 엄청나게 네. 장수를 네. 한 거네요. 야, 근데 약간 모자란 듯이 먹는 것이야말로 좀 그게 건강을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비법이다라고 믿었던 거네요. 네. 구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네.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사건이 이제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체중계 보급입니다. 저게 체중계예요? 네. 무슨 확성기 같기도 하고 너무 큰데 그럼 저기 한번 올라가 보면 집에서 좀 약간 은밀하게 옷 네. 다 벗고 네. 몸무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당시에는 내 몸무게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복이 탄생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옷에다가 우리 몸을 맞추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요. 맞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하는 좀 어리석은 다이어트 목표 설정이라면 작은 옷 사놓고 네. 나 살 빼면 이거 입을 거야 네. 하고 이제 그 옷을 버리게 되죠. 맞습니다. 네. 산업화와 함께 온갖 기상천외한 다이어트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1930년대 미국에서는 담배 다이어트가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필터도 없어가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대로 그 연기를 이제 흡입하게 되는데 혀에 직접 닿으니까 혀에도 염증이 생기고 미각이 이제 소실되니까 이제 맛맛이 떨어진다, 입맛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대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별로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1950년대에는 기도 다이어트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네. 도움을 주소서 하느님, 진짜 이 기도요? 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내가 뚱뚱해지길 바랍니다.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네, 이제 네.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채식 다이어트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뭐 다이어트 유행하는 거야 얘기하자면 밤을 새고도 남죠. 맞습니다. 이름도 또 얼마나 잘 갖다 붙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이제 계속 드시는 게 네. 문제인데 또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얼마나 건강한지 나쁜지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오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혈압, 혈당, 이상지질혈증 이런 전 단계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약을 바로 처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 변화를 먼저 이제 하게 하거든요. 뭐 탄산음료, 네. 주스, 커피 이런 단순당, 예, 예. 그다음에 뭐 빵이나 떡, 국수, 그다음에 뭐 백미 이런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인 거죠. 예. 근데 실제 이제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네. 영양소별로 일일 섭취량 중에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5.6%, 미국은 51.7%. 그게 더 낮아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어머.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남성이 우리나라 경우에 72.1%, 그다음에 여성은 76.4%. 네. 네, 그러니까 고령층으로 갈수록 탄수화물 중독이 훨씬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코카인이랑 설탕이랑 네. 섭취를 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위를 갖다가 이제 표시한 거거든요. 아니 똑같은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당을 쉽게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네. 마약을 할 때와 유사하게 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이제 다량 분비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 도파민이 이제 또 줄어들게 되니까 또 네. 이제 갈망하고 또 금단 증상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뭐 밥 한 번 먹자. 밥 먹었니? 꼭꼭 네. 챙겨 먹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한국인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런 탄수화물 식품은 이제 급격히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또한 이렇게 급격히 높이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이렇게 막 자극시켜야 되는데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은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 크기 자체가 약 한 12% 정도 작고, 네네,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그런 호르몬 분비 기능 자체도 36% 낮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당뇨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저만 해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요거 한 번만 먹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막 저희 내면의 소리 엄청 잘 듣고 잘 따르고 이렇게 되는데 교수님만의 좀 제한법이 있을까요? 고단백 저탄수화물로 채우자. 네.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이나 뭐 소고기 같은 네. 그런 뭐 지방이 적은 육류, 그다음에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네. 그리고 이제 샐러드 같은 것들은 그냥 많이 드셔도 돼요. 샐러드를 많이 먹으라고 했다 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드레싱을 막 뿌려서 먹더라고요. 이제 그럼 또 이야기 달라지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채소를 많이 드시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더 늦기 전에 네. 질병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